평양이요. 지금 마탱이가 갔어요. 노동신문이 엊그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정책에 얼마나 민감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적, 정신적 노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아니 무슨 항노화제 먹으려고? 갑자기 노화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적으로 노화되지 않고 혁명정신을 계속 유지해서 이 난관을 뚫어가야 된다. 이따구 소리를 적었어요. 지금 그런 소리 나올 군번 아니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런 소리 적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은 현 제재 국면이 6.25 전쟁 직후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는데요. 평양은 특별시입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배급이 끊긴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평양이 배급이 끊기거나 축소돼서 즉 직장에 나오지 말라. 직장에 나와봐야 배급을 못 주니까 너 직장 나오지 말라 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직장들이 계속 주요 공장들이 손을 들어가고 있대요. 방직 공장, 필름 공장, 평양 곡산 공장. 곡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곡물 이렇게 그 도정하는 걸 거예요. 도정 포장. 그러니까 곡산이라 그러겠죠. 혹은 곡물 가공, 타이어 공장, 베어링 공장. 전부 지금 차례차례 스톱돼 간다는 거예요. 원료와 연료와 전기 부족으로. 그래서 다들 장마당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장마당 자릿세가 올랐대요. 평양 이 특별한 이 지역에서조차 이 지경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체제가 이제 완전히 멜트다운, 녹기 시작했다는 걸 뜻해요. 이거는 돈주들이 막 자살을 하고 여명거리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거 아니에요. 돈 주니까 남의 돈 갖다가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경제가 꼬라박히니까 그중에서 일부는 떼돈을 벌었겠지만 또 다른 일부는 완전히 죽을 쓴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돈주가 자살하는 거죠. 그 자살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요새 이제 통치자금이 말라가니까 체포해서 그 짱 박아놓던 위안화, 달러를 막 뺏는 그런 숙청바람이 부니까 그 숙청 물결 닥치기 전에 자살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뒤에 다 연결돼 있는데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내 뒤에 누구 불다가는 골로 가는 거니까 그냥 자기가 돈 어디로 다 없애버리고 쏴버리는 거지. 머리. 목 달아버리거나 뛰어내리거나 계속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악마의 체제를 만드는 데에 일조했던 김원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여자분이에요. 군인 출신이죠. 여군 출신인데 피우진이라는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뭐로 추서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국회에서 말을 한 모양이에요. 차라리 김일성을 독립유공자로 만들죠. 이러려면. 피우진 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시간이 갈수록 좀 인상이 너무 빡빡해져요. 오른쪽 사진은 좀 옛날 사진입니다. 그 전에 사인일 때는 더 부드러웠어요. 더 밝고. 근데 이 왼쪽 사진은 최근 국회 사진이거든요.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 피우진 처장께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인의 얼굴은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다 텔레비나 보도에서 다 보고 이 감각 자극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오브젝트이니까 오브젝트 잘 관리하십시오. 얼굴 보고 스트레스 받는 수 있습니다. 좀 인상 좀 펴고 삽시다. 뭐 김일성을 국가유공자로 만들든 말든 그건 뭐 처장 당신이 생각하는 뭐 심보대로 하시고 당신들 세상이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막 가고 사니까 막 가시고 그거는 최소한 얼굴은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래 관상 좋잖아요. 자,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조선일보 한번 가관이에요. 조선일보. 이 조선일보도 이제 막 믹스된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북한의 개성공단 복귀는
북한이 한국 및 미국에 대해서 목적을 달성한 덕분이다. 효과 봤다고 판단해서 개성공단을 복귀했다. 한마디로 평양이 붕괴한다든지 미중 전쟁이 가파르게 진행돼서 중국의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진실에 대해서는 주구장창 외면하는 거예요. 나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어. 사실 결국은 가서 마지막 결론은 야, 이 사람들은 분단 구조 아래서 그냥 미국과 친북 세력이 대립하는 상황을 제일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미중 전쟁이 없는 상황을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를 미워하고 미중 전쟁의 진행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다음에 평양 붕괴가 진행하고 있다는 진실에 대해서 외면하나 보다. 저는 그렇게밖에 결론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다른 동기. 그냥 무식하다 혹은 공부 안 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신동아 보세요. 신동아. 윤성학 고려대 교수의 글인데 이거를 떡하게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시점은 글을 보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쓴 글인데 윤성학 교수라는 자신이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러시아 전개 수입해서 쓰자는 거거든요. 그럼 어디로 수입합니까? 북한 통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전력에너지의 목숨줄을 러시아와 북한에 맡기자라고 주장하는 자예요. 자, 이런 자가 요번에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 보세요. 그래서 무슨 정치 음모 짜는 사람 같아. 부재 딱 붙은 거 보면 물론 본인이 붙었는지 누가 뽑아서 붙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부재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성매수자 즉 트럼프 뭐 여자 문제 복잡하다 그러잖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최근이 아니라 옛날. 성매수자라는 그런 공격보다는 러시아와 공모한 반역자라는 프레임이 더 먹힌다. 프레임이 더 먹힌다. 나 이런 식의 표현은 이거 소름 끼치는 거거든요. 박근혜 공격할 때 예를 들면 여러 정파를 거느리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비아그라 먹고 청와대에서 그룹 섹스했고 최태민은 악령이 씌웠다라는 프레임이 더 먹힌다. 그 발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발상이. 진실과 상관없다 이거지. 프레임을 뭘 뒤집어씌워서 패면은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냐.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또 보통 대학도 아니고 고려대식이나 되는 대학에서. 이 사람 글 참 재밌어서 제가 한번 그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거의 전문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파투내고 기분 좋게 미국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험난한 정치 일정이 닥치고 있다. 마이클 코언의 국의회 하원 청문회 증언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동료인 펠릭스 셔터, 30년 개인 여부사 로나 그래프, 사회 제라드 쿠슈너도 증언을 강요받고 있다. 게다가 3월 중국과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김정은의 빈손 귀국에 놀란 시진핑이 트럼프와 회담하기를 주저한다. 아니 중국과 왜 마무리 지어야 돼요? 무역 협상을. 마무리 안 지면서 지금 2천억 달러 10% 걸어놓은 거 질질 끄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입질이라도 하려면 그러면 바로 조질라 그러고요. 금융으로. 세컨더리 보이콧 걸어서. 세계 2위, 3위 중국계 은행을. 트럼프가 왜 중국과 빨리 마무리 져야 돼? 타격 안 받았는데. 중국이 개 박살났죠. 요새요.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제조업체 중에 최대 제조업체가 애플 아니에요. 애플이 지금 인도로 공장을 이전할 거를 급속하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도로 이전하는 걸. 한 번에 이전 못해요. 워낙 여러 개가 널려 있어서. 부분씩 계속 이전해 나갈 거라고요. 앞으로 한 3, 4년에 걸쳐서. 애플이 중국서부터 발을 빼겠다고 하는 판인데 무슨 놈의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과 무슨 무역 협상을 빨리 마무리 져야 돼. 이런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냥 당연히 섞어서. 혹은 엉터리 소리를 해요. 본인은 거짓말할 의도가 없었다. 오케이. 그럼 엉터리 무식한 소리죠. 더 보시죠.
미국 국민도 백악관과 민주당 주도 하원과의 정쟁에 지친 데다가 트럼프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이거요? 뭔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이에요? 진짜 미국 시티즌십 가지고 있는 사람만 딱 여론조사 해볼까요? 영주권자 빼고 불법 체류자 빼고 장담합니다. 여론조사할 때 영주권자나 불법 체류자가 그냥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들은 민주당 성향들이에요 보통. 그것도 과격 민주당 성향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거 딱 빼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딱 쟀을 때 글쎄요 제가 보면 50% 그냥 나오죠. 지지가. 그거 다 포함해도 어프로발 레이트가 40% 이상 나오는데 요새. 근데 이런 말이 왜 어떻게 가능한지 난 모르겠어요. 또 보세요. 트럼프는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 자기 대선에 낙마할 수도 있다. 이게 최근 윤성학 고려대 교수의 글입니다. 신동아에 실렸습니다. 그럼 신동아도 교수님 요번 걸 좀 받았는데 전체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잘 써주세요. 그러고 물러야지 글을. 그냥 씻잖아요. 이걸 제가 왜 인용을 했냐면 아닌 것 같죠. 결국 이 사고방식이 이른바 우파니 이른바 보수니 자한당이니 또 다른 야당이니 다 풍미하고 있어요. 요새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다 그래요. 미국은 아무튼 큰 위기에 빠져 있고 트럼프 위기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미중 전쟁은 트럼프 입장에서 빨리 타협해야 되고 미국 전쟁은 미국이나 트럼프 마음대로 미국 관계는 미국이나 트럼프 마음대로 잘 안 풀려서 트럼프가 갈짓자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코딩돼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라는 사람이. 제가요 지난 1년 동안 1년 가까이 한 10개월 동안 그 이른바 보수니 이른바 우판이에서 열심히 뛴다는 사람들한테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여기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성적인 묘사를 하면서 트럼프 저 개생 양아치 망한 놈 백모 너 왜 개 빨고 있냐. 나 트럼프 안 빨아요. 내가 트럼프를 왜 빱니까. 그런 거를 제가 이른바 우판이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한테 제가 수십 통을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그 얘기 하려고 저를 전화를 해서. 알던 사람이죠 당연히. 제가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으니까. 아는 사람이죠. 같이 옛날에 시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들이죠. 저보다 어른이고. 황당한 거예요. 황당한 거 상황이. 자 그래도 그들이 이제 취해야 마땅한 입장이 있죠.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야당을 볼 때요.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지 않고 있는 일을 봐야 됩니다. 왜냐? 지금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재인의 폐악질을 부리잖아요.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저항을 안 해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따라서 하는 일 봐갖고 얘들이 하는 일 중에 잘했다 못했다 말하기가 애매한 게 많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직무유기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한 일을 봐야 돼. 안 한 일. 그래야 이거 야당이 완전히 이중대네. 이거 황당한 놈들이네. 이거 큰일 날 놈들일세. 이렇게 이제 판단을 제대로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미국의 중국 제압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아무리 간접적인 방식이든.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내놓고 반중을 하면 굉장히 큰 손해보거든요. 오케이, 내놓고 반중할 필요 없다 이거야. 그러나 머리를 짜내면 이걸 간접적으로 연출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좀 전투적으로 중국산 살인 스모그 미세먼지를 공격한다든지 혹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지 혹은 사드 얘기를 다시 꺼내서 사드를 확충하자고 한다든지 사드 한 두세 포대 더 들어와야 되거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다고 이게. 혹은 중국에서
저기 투자해가지고 중국 기업 활동하는데 애로를 먹었던 경우, 옛날에 사드 때 롯데 애 먹었잖아요. 그런 경우 수집해서 중국 대사관에 가서 방문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어요. 혹은 뭐 반중적 입장, 중국을 무릎 꿇려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미국 연구자들, 미국 어피니언 리더들과 모임을 가진다든지 여러 가지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의 중국 제압을 평가하고 우리가 지지한다 라는 걸 미국 쪽에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고 야당이. 안 보내잖아요. 두 번째, 평양 붕괴가 임박했다는 걸 우리가 안다, 감지한다는 걸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보내줘야 된다고요. 이게 저기 뭐야, 그 한쿠쿠 아닙니까? 항복하거나 혹은 김정은이 잡아 죽이는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혹은 김정은이가 저기 뭐야 버티다가 항복해서 쿠데타 일어나거나 아니면 뭐 저기 뭐야 한쿠쿠가 아니라 저기 뭐야 도쿠쿠네 도발하다가 두들겨 맞거나 도쿠쿠네요. 도발하다 두들겨 맞거나 침공당하거나 김정은이가 항복하려고 그러다가 쿠데타 일어나거나 김정은이를 잡아 죽이고 쿠데타 일어나거나 도쿠쿠로 결국은 어느 경우 가든 미국이 접수한다 저건. 평양 붕괴, 북한 해방을 상수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시그널을 보내줘야 돼. 안 보내잖아. 세 번째는 인격살인 및 인민재판에 대한 자성을 해야죠. 자성을. 뭐 반성하라 그러면 기분 나쁠 테니까. 자성하세요. 폭도를 이끌어들였잖아요. 폭도가 됐잖아요. 스스로 폭도 대장이 된 거 아니에요. 탄핵 정국 때부터. 그 다음 네 번째는 철없이 핵무장론 떠들었던 거 정확하게 자아 비판하고 폐기하세요. 핵무장론을 자아 비판하고 빨갱이 용어로 쓸게요. 자아 비판하시고 폐기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개혁 농단을 중지해야죠. 왜 개헌을 그냥 아무나 그냥 다 얘기하냐고. 아무 자리나. 지금 당신들이 개헌할 자격이 있어? 나라 이렇게 조져놓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디서 개헌을 얘기해? 염치가 있지. 내일 모레 평양 붕괴할 텐데. 그리고 미군이 접수할 텐데. 그때 차분히 생각해 봐야지. 지금 저쪽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왜 개헌을 운운해? 개헌 농단을 중지해야 되고 입으로만 뭐 선거법 무슨 뭐 저기 그거 반대한다고? 패스트 트랙 반대한다고? 뭐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한다고? 입으로만 반대해서 되나? 쟤들이 다수인데. 농성해야지. 단신 농성. 하루에 20명씩 돌아가면서. 그럼 닷새에 한 번이면 되네. 100여 명이니까. 엿새에 한 번이면 되네. 선거법 농단을 전투적으로 분쇄하셔야지. 이런 걸 안 해요. 하나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태는 문재인의 패악질, 야당의 직무유기 이게 서로 공생관계로 맞물려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뚫어야 되냐? 매를 가지고 쳐야죠. 매를 가지고 쳐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유권자들이 이 사정 안다는 걸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유권자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에 깃발을 하나 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이 개돼지 폭도공화국으로 전락해서 헤매든 말든 지구는 돌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저기에 대해 뮬러 특검 보고서가 거의 마무리져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뮬러 특검 보고서에서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해서 민주당 서버를 해킹한 바 없다. 그 다음에 트럼프 진영이 러시아와 공모해서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고 시도한 바 없다. 이거를 그 보고서가 명확하게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이 이제 반격을 한다고요. 이게 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임스 커미 전 FBI 국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트럼프를 갖다가 완전히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 최일선에서 공작을 했던 친구예요.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죠. 아주 사악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반역질과 다름없는 짓을 했죠.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소름이 쭉 끼치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을 했죠. 이게 1961년인가 뭐 몇 년도에 그 7일 전쟁 때 점령한 데고 크기가 글쎄요 한 서울시만 할 거예요. 크기가 한 600 뭐 제곱킬로미터 이럴 테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 그러니까 시리아 땅이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게 유엔이 이게 뻑하면은 결의문 채택해서 이스라엘 지원하는 게 유엔의 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497호에 의해서 이 골란 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이거를 트럼프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골란 고원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할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트럼프가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미 대사관도 주 이스라엘 미 대사관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번에 골란 고원도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말 통하고 앞으로 아랍 쪽을 견제할 수 있는 우리 쪽의 중동의 파트너로 이스라엘 같이 간다. 이걸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일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반 트럼프에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친 트럼프로 다 이동을 하거든요. 원래 정통파 유대인, 즉 다시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보수고 원래부터 친 트럼프 진영의 핵심 세력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중도적인 성향, 민주당 성향 유대인들까지 중립화되거나 이쪽으로 끌려와 버린다고요. 유대인이 민주당에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좀 커요. 유대인이 쪽으로 끌려오면요, 민주당이 그냥 빠개져 버려요. 민주당 좌파와 민주당 우파 사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민주당 지금 좌우파 사이에 내홍이 심하거든요. 간격이. 이 간격이 더 확대된다고요. 유대인이 쭉 빨려오면서.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린즈 그레엄 미 상원의 사법위원장은 요번에 이제 트럼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러시아 공모라고 올가미 씌워서 트럼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번 사건의 이면을 몽땅 들춰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그 간첩 용의자한테 발행하는 영장이 있어요. 파이자 영장. 이 파이자 영장 남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100가지 말보다도 린지 그레엄이 제임스 코미, 그러니까 FBI 전 국장한테 쓴 트위터가 무시무시해요. 제임스 코미가 뮬러 보고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참 어저께 말씀 잘못 드렸네요. 검찰총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미국은 검찰총장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직함으로 보면 검찰총장이란 뜻이에요. 제너럴 어터니니까. 어터니가 저거잖아요. 공익을 위한 변호사가잖아요. 검사라는 뜻이. 검사를 퍼블릭 어터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잖아요. 우리 보통 가면 피고 원고를 대변하는 변호사인데 그 원고가 공익이야. 사회고 국가야. 그럴 때는 검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영어로 보통 퍼블릭 어터니라 그러죠. 공공 변호사. 근데 이제 제너럴 어터니라 그러면 공공 변호사의 두목이란 소리니까 제가 그냥 검찰총장이라고 쉽게 번역했는데 깜빡 잊고 법무장관이에요. 미국은 검찰총장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법무장관이 이번에 이제 뮬러 보고서가 이러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요약해서 이제 린즈 그레엄 같은 상원의 사법위 사람들한테 보내고 또 하원의 사법위 사람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네 페이지 문서를. 그걸 보고서 코미가 트위터에다 대고 so many questions. 의문이 많은 그런 종류의 보고서야 라고 이제
떡더름한 소리를 하니까 그레이엄이 거기다가 딱 리플라이를 어떻게 걸었냐. 뭐라고 걸었냐면요. could not agree more. 그러니까 의문 많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 말이 살벌해요. See you soon. 조만간 얼굴 보자. 조만간 너 상원 사법위에 불러다 놓고 조지겠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겠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가 참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미국은 숨가쁘게 건강한 보수의 물결이 승리를 거둬가고 있고 또한 미중 전쟁 역시 숨가쁘게 중국의 무력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아까 잠시 살펴봤듯이 평양의 김일성 영생교육 역시 숨가쁜 속도로 멜트다운 스스로 해체돼서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로 다시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의 제도권 상류층에 해당하시는 분들 정신 좀 번쩍 차리시고 잘 판단하셔서 자기 역할을 좀 다시 찾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의 맨지 아니면 고삐 채워서 이끄는 건지 아니면 엉덩이 찜질인지 그러한 지도 편달을 우리 자유시민이 조직화돼서 이뤄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